네, 일단 바로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안내사항. 오늘은 뭐 OT 겸 첫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라서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께 드렸던 자료가 두 종류가 나갔습니다. 오늘 그 동영상으로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두 가지 파일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지금 현재 2, 3주 정도가 지금 현재 계약이 늦어지는 케이스의 시나리오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이 돼요. 첫 번째는 학교 학사 일정들이 뒤로 확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좀 짧아지는 케이스, 그게 한 가지 방안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 중간고사 일정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간고사 일정이 보통 고1 때는 4월 말에서 5월 초거든요. 어린이날 전에 보통 대부분 학교들이 끝나요. 그래야 조금 뭔가 학사 운영이 좀 편한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그게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좁은 범위를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마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너무 기형적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측은 학사 일정은 조금 변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우선시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우리가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그 추가되는 형태들은 보통 그 시험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그 해당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오늘 처음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진행이 되냐, 보통 고차방정식 이전까지 보통 갑니다. 그래서 보통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고차방정식 정도까지, 그러니까 부정식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요 정도의 범위를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변수가 있어서 아마 고차방정식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넘어설 수도 있고, 뭐 학교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개별적인 학교마다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은 범위가 요 정도 좀 될 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잡는 건 어떻게 계획을 잡냐면, 일단 첫 번째, 일단 3월하고 4월 달에 해당되는 범위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3월 달 범위에는 지금 여러분께 드린 교재가 실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저는 이제 클럽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클럽은 수학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클럽들이 한 150명 정도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용문화 수학방이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소속되어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클럽에서 그래도 나름 연구해서 만들어낸 자료가 두 종류인 겁니다. 뭐 만든 자료라기보다는, 연구했다기보다는 몇 개는 그냥 타이핑을 한 것도 있고 구성을 바꾼 것도 있지만, 아까 첫 번째 드렸던 건 봐보실까요? 거기 첫 번째 드렸던 거가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찝힌 거 말고요. 이거 찝힌 거 말고. 예, 여기 두 개 이렇게 딱 찍힌 거 있잖아요. 두 개. 스태플러 두 개 찍힌 거. 거기 1페이지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혹시나 오늘 마플 시너지를 안 가져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뒤쪽에다가 마플 시너지를 통째로 다 넣었어요. 1단원에 해당되는 것만큼. 뒤에 보시면 마플 시너지가 한 중간쯤부터는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4번 때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형하고 만들어낸 문항들을 바탕으로 쌤이 여러분 그런 거를 바탕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면서 현실적인 팁들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접근해보자.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도 있고, 어디서 많이 보던 것도 있고, 뭐 이럴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정확하게 3월 달에는 그게 정확하게 7회 수업으로 일단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7회 수업이라고 하는 건 오늘자 수업부터 시작해서 한 강씩 이렇게 나가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니? 한 강씩.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나가고자 하는 파트가 어디일까?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파트. 이해되시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과제나 뭐 이제 더 풀어야 될 문항이 이제 똑같이 동일한 패턴의 시너지 문항으로 같이 대비해서 가져갈 겁니다.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일단은 앞쪽에 나와 있을 때 그렇게 쭉 새롭게 편집되어 있는 문항들, 실제 시험에 최적화되게 해서 저희가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 배열에 관한 형태들을 갖고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거하고 유사한 시너지에 관계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이 수업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 중에 보시면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게 있고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고난도라고 하는 문항을 위주로 오늘 수업 때도 역시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선행을 여러 번 했고 또는 여러 번 수업들을 들어서 많은 문항들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실전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굉장히 제한된 시간 안에 푸셔야 됩니다. 자, 시험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제가 봤을 때, 경험해 봤을 때 제일 적었던 학교가 17문제였고요. 제일 많았던 학교가 27문제까지 봤습니다. 시간은 보통 평균적으로 50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50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한 21문제 정도 돼요. 21문제를 50분 안에 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한 문제당 2분에 풀어야 돼요. 서술형 있으면 어떨 거야? 더 여러분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떤 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작업을 여러분이 한 7번 정도, 한 3주 정도 반 정도에 걸쳐서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해당된 이 범위까지가 딱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험 대비 교재를 가지고 그 이후 버전으로 쫙 들어가면서 학교별 기출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설명을 좀 드리면 3월은 이렇게 가고 4월은 이제 중간 대비 교재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테스트에 관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스트 문항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보이시면 제가 지금 미리 작업해 놓은 게 1일 테스트 문항인데 1일 테스트 문항은 들어와서 보는 시험일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에요. 4문제 났습니다. 4문제. 네, 4문제. 그러니까 좀 특이한 문항들, 좀 요거 좀 많이 봤으면 하는 문항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4문제 정도 간단하게 1일 테스트 진행하고요. 거기에 관한 피드백은 따로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한 가지 테스트는 여러분 아까 들었던 것 중에 이렇게 찝어드린 거 보이세요? 요거 한번 잠깐 봐볼까요? 요거 한번 봐볼까요? 요거 좀 봐보세요. 요거 찝힌 거. 자, 찝힌 거 보면은 위에 타이틀에 보니까 2019년 1학기 중간기출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치러진 서울시 지역, 물론 여기 강남구도 껴있고 서초, 강남 뭐 다 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었던 파일들을 한글화 버전을 작업을 해서 여러분에게 28개 학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가나다 순이다 보니까 가락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있는데 이걸 왜 여러분에게 미리 제공하고 이거를 지금 수업 때 얘기하냐면 이거 갖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루에 한 번씩 볼 거거든요. 수업 때마다. 쌤, 이거 전범이 아닌가요? 우리 아직 뭐 다 하시면서 맞아요,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전범.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그래서 전체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각각의 단원별로 조금씩 계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28개 학교가 있어서 실은 이게 7번 정도에 끝나려면 조금 여러분이 과제로도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간 제고 푸는데 이걸 시간을 몇 분을 드리냐면 한 세트당 35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50분 시험 보는데 왜 35분밖에 안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50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전체를 다 못 풀고 시험지를 냅니다. 35분 정도 연습하면요. 대부분 아이들 정말 계산 빠른 애들은 21분 만에도 풉니다. 이 한 세트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난이도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21분, 27분, 28분 이 정도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등급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수업에 타이머를 체킹하고 이 타이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35분짜리를 양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맞아 이런 거였어. 맞아 이런 거였어. 실수했던 부분들 또 내가 정말 몰랐던 개념들 다시 한번 잡아가는 연습들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너지에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개의 프린트를 좀 드리면서 가는 건데 이 프린트가 생각보다는 빡빡할 수도 있고 좀 과제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버티시면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적인 부분이 여러분한테 충분히 녹여질 거라고 좀 봅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또 이상하게 마탱이가 왔어요. Bluetooth mode. 아까 한번 떨어뜨렸더니 마탱이가 왔어. 자, 그러면 육성으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 패턴 테스트에 관한 얘기까지 좀 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수업 때 내가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4월달 말 혹은 5월달 초에 있을 그 시험을 미리 한 28개 정도 여러분 보시면 디렉트 윤곽이 나올걸요. 내 점수가 몇 점일지. 그래서 이거는 매번 시험지를 그 점수 결과를 일일이 데이터베이스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모아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나는 평균 점수 이 정도 되고 시간은 몇 분 정도 걸렸구나를 정확하게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30분에 풀었다. 그러니까 숙제가 나갔어요? 그럼 위에다 반드시 시간을 쓰는 거죠.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서초고등학교 문제를 풀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3분 만에 풀었습니다. 23분 50초 만에 풀었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네, 그러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시험장에서 굉장히 위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은 보통은 제일 자주 하는 첫 번째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하는 핑계가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 핑계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리한 핑계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연습하시라고 이 수업 시간 지금 현재 들어오신 거라서 저는 그거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고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오답 노트하고 그 다음에 누적 복기 학습지. 요 부분 잠깐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강좌 소개할 때도 이거 잠깐 소개했었는데, 자, 오답 노트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시너지는 한 권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오답 노트를 바로바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단원하고 2단원 정도 소단원을 풀었더니 그게 한 140개 정도 나왔어요. 거기서 일단 오답을 추려놓습니다. 제가 오답을 추려놓고 공통되게 많이 틀린 문항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프린트를 여러분에게 내보내면 무작정 여러분의 그 가방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풀고 완료하고 저한테 제출하고 가는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답 노트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니까 한두 번 정도 수업을 하다 보면 과제량이 이만큼 쌓이고 오답도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오답에 대해서 제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날 당일 좀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또는 그 다음번 수업에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합니다. 자, 누적 복귀 학습지는 정확하게 오늘 말고 다음번 말고 그 다음번 수업 때부터 제공이 되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중 문제집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문제집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쌤 많이 봤죠? 그죠? 쌤 많이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대답 안 해주실 겁니까? RPM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산행할 때, 그죠? 그런 책들 포함해서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문제집 중에서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쌤이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과정 중에 강조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형태들을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도 까먹지 않도록 우리가 방정식을 이미 진도상 나가고 있지만 다항식이나 이쪽 인수분해 쪽을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적 복귀 이게 숙제가 조금씩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조금 해야 될 것도 많고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시다 보면 적응이 될 겁니다. 뭐 관리는 어차피 제가 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은 나간 과제에 대해 정확하게 체킹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한테 질문 좀 많이 해주시고 그게 제가 원하는 바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매 수업 때마다 찍을 거고 혹시라도 제가 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를 때 제 유튜브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김김현호입니다. 제가 잘못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김김현호에 들어가 보시면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수업들 리뷰도 하시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4가지 정도 됩니다. 4가지 정도 되는데 테스트는 1이라고 그 다음에 매 시험 때마다 한 세트씩의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 겁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그냥 쭉 풀 거고요. 중간에 제가 필요하면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쉽거나 너무 이상한 학교들 같은 경우 제가 중간에 보고 실은 28가지 다 못 봤어요. 한 15개 봤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뒤에 것까지 봤을 때 큰 문제 없을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그래서 그런 거 좀 제보를 해주시면 오타나 오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애교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수업으로 넘어갈 거냐면 요걸로 넘어갈 겁니다. 요거 첫 번째. 요거. 우리 본교재는 요거입니다. 요걸로 메인으로 삼아서 갈 거기 때문에. 빠밤. 요거 좀 펴주시겠습니까? 요거 좀 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좀 펴주시겠습니까?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지금 못 보죠. 실시간으로 제가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불안해하지 마시고 쌤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역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할 테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써보고 계세요. 알겠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요거는 알죠? 요거는 제가 사놓은 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하셔서 중간중간 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거 가끔 가다가 거품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가셔서 쓰시고 여기다가 놔두시면 되고 여기 물티슈 있으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출석이나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여러분 이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출석을 한번 부르고 시작을 합시다.
자, 권영우 안 계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김다현은 영상 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김수옥, 네. 그 다음에 김태희도 영상 보고 계시고, 자, 심현우, 그 다음에 왕성현, 그 다음에 이교빈, 그 다음에 이수민, 네, 그 다음에 이은서도 영상 보고 계시고, 장준석, 그 다음에 전혜은, 그 다음에 한동국이 안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드렸던 교재 한번 잠깐 봐보시겠습니까? 드렸던 교재 한번 잠깐만 살펴봅시다. 자, 앞쪽에 1페이지하고요. 이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보세요. 1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한번 쭉 보시냐면, 16페이지에 45번 때까지 있거든요. 그냥 한번 쭉 내용 보시면서 쭉쭉쭉 한번 넘어가 볼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문제 보면서 중요 개념부터 한번 쭉 정리하겠습니다. 신호도 사와야 돼요? 네, 사오시는 게 맞아요. 사오시는 게 맞는데 일단 그거 다시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시너지 거기 다 드렸으니까. 지금 자료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다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어차피 풀량들은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사와야 돼요? 네, 사오시면 맞겠죠? 사오시는 게. 오케이. 한번 쭉 보시겠어요? 내용 정리 한번 쭉 보세요. 자, 한번 쭉 보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중요 부분들을 좀 설명할게요. 다음 식은 여러분들 워낙 많이 접근하셔서 와, 이것까지 내가 또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쯤에 보시면요. 혹시 차수란 말 눈에 보이십니까? 차수란 말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첫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차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겠죠. 차수라고 하는 건 뭐죠? 예를 들어 x의 제곱, 다항식의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제곱이면 x에 관한 몇 차? 2차. 그 다음에 x, y에 관한 형태가 되면 이건 x에 관한 형태는 1차겠지만 x, y에 관한 2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수를 문자에 따라 좀 다르게 읽어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차수의 1번 항해차수, 다항식의 차수에서 예를 한번 봐보세요. 예. x제곱 더하기 2xy는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1차식, xy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는 거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볼까요? 이 차수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내림차순 정렬, 그죠? 여러분들 문자가 많을 때 이 내림차순 정렬에 관한 형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저도 차수를 좀 내려가는 형태로 한번 표시해봐라. 이 정도 보시면 제일 좋겠죠. 자, 8번에다가 전체 통째로 잡아서 별표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8번이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요거를 전체 별표를 뭐 형광펜을 치든 뭘 치든 좀 쳐주시겠습니까? 자, 8번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라고 돼 있죠? 무엇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한 무엇 값에, 그죠? 무엇 값에 관계없이. 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뭐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단어는 항등식에 관한 표현이었고요. 이거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얘기죠? 예, 차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차수는 변수에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문자들에 붙일 수 있다 보니까 무엇에 대하여라고 얘기하면 그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중교재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만든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두 번째. 미술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그 문자를 제외한 다른 문자는 모두 뭐 해라? 상수 취급하셔라 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요런 게 생각보다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좀 잘 체킹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3번 한번 봐볼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계식에서 항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 있죠? 얘들 한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할 건데 일단 1번부터 하나 봐볼까요? 자, 뭐죠? 문제에서 뭐만 찾아라? 필요한 것만 찾아라. 필요한 것만 찾아서 풀어라 라고 요청을 하고요. 요거 일단 문제 제가 적용시켜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완전지급식에서 정계식의 항의 개수는 그 항에 나올 수 있는 경우다. 무슨 얘기죠? a 더하기 b의 제곱 또는 뭐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뭐 제곱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제곱식이 쭉 진행이 되면 이건 뭐 한다는 얘기냐면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2ab 플러스 얘가 b의 제곱이라는 뜻이고 x의 제곱 얘가 y의 제곱 이거잖아요. 우리가 동류항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결과물들을 써보면 그냥 요 자체가 그죠? 요 자체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뭐야? 요 주어져 있는 완전 제곱식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냥 제곱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공식들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한번 잠깐 볼까요? 3번. 자, 여기다가 이거 볼 텐데 자, 뭐라고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항, 즉 구하는 항보다 높은 항은 뭐해라? 지워라. 네. 요게 막상 문제에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네 번째 뭐라고 요청했죠? 자, 2개의 다항식이 제시가 됐다. 자, 2개의 다항식이 제시가 됐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두 다항식 간의 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요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눈에 딱 확 들어오죠.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잠깐 보면서 정리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 하나 잠깐 봐볼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봤더니 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니? 자, 요거에 제곱이라고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뭐를 찾아라? x 3승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요청을 하면요.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떤 걸까를 봤더니 일단 필요한 것만 찾으라는 거죠. 1번. 필요한 것만 찾아라. 아, 무슨 소리야? 100승짜리가 x 3승에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제가 예전에 그 1, 2월달 문풀만에서 설명을 했지만 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x 3승을 구성할 수 있는 것 중에 1하고 x하고 2x제곱하고 3x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경우는 생략한다. 왜 생략이야?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 4승 이상의 경우들은 절대 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얘가 제곱이니까 똑같은 요소들을 이렇게 잡으시면 함수의 표현들이 가능해진다고. 됐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갖다 곱하면 x 3승 나올 거 아니에요. 그제?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물리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무슨 소리야? 이런 것들은 헷갈리도록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것만 해라. 필요 없는 거 과감하게 지워라. 3승에 대해서 높은 차수는 필요가 없다. 지워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여기가 3이죠. 얘가 3이죠. 여기가 얘가 2죠. 그 다음에 얘가 2죠. 그 다음에 얘가 3이 되다 보니까 정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별거 아니야. 그지? 아직은 별거 아니야. 자,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걸 하나 잠깐 봐보자. 2번 문제.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요것도 한번 잠깐 볼 텐데 먼저 한번 여러분 풀어볼까?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풀어봐봐. 3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2번 문제. 이번 문제 한번 풀어봐 보자. 나는 과연 어떻게 걔를 접근해야 좋을까?
자, 다 푸신 분들은 뒤에 답지 넣어드렸어요. 맨 마지막에 다른 정답 넣어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자, 틀린 게 있으면 한번 보시고, 맞았으면 선 프리법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봐봅시다.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인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상태로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보고자 하는 거는 실은 기억과 니은번 별로 아니에요. 실은 디귿번 보려고 하는 거고. 자, 일단 디귿번부터 소개하죠. 개수의 총합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 좀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A0, A1의 X, A2의 X의 제곱, 점점 AN의 뭐 X의 이거 1이니까 그죠? 얘가 X의 n승 뭐 이렇게 잡는 어떤 문자 표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뭐죠? 여기부터 첨자짜리 an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나머지 문자 처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오름차수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오름차수로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얘부터 시작해서 얘네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여기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됐었어? 1 집어넣으면 됐었지, 그지?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네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수식 x에다가 뭘 대입해? 1을 갖다가 대입해보자 라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1 집어넣었더니 이게 얼마가 되냐면 4의 3승이다 보니까 얼마? 64가 진행되겠다. 여기까지 확인되죠?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께 이런 표현에 좀 익숙해지시면 우리는 어차피 항등식에 관한 컨셉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왜? 이걸 다 직접 전개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까요? 이거는 경우의 수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경우의 수입니다. 자, 특별히 6승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11승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한번 드려볼까요? 자, 경우의 수를 하실 때 여러분이 어차피 고1 과정의 하편의 맨 마지막에 경우의 수입니다. 빠짐없이 중복됨 없이 세는 게 경우의 수의 완승전략, 필승 전략이 되는데 어떻게 세냐는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 이씨 내가 어떻게 셌는데 이게 빠진 거 있으면 어떡하지? 또는 부족하면 어떡하지? 뭐 내가 너무 과도하게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저는 기준을 잡으실 때 항상 내림차순을 잡으세요.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요. x 4승이 3번 쓰인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x의 11승이 나오니? 아, 여쭤보는 거야. x의 11승이 나와? 이거 우리 어차피 곱셈에서 얘가 x의 12승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3번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3번 동시에 선택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 x의 4제곱, x의 4제곱 곱하기 그럼 얘가 x의 그 다음 게 제곱인데 그럼 얘가 이렇게 채워지면 얘는 x의 10승이 나오지? x의 11승이 나오지가 않죠. 한 번일 땐 당연히 더더군다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x의 얘가 만약에 4승이면 아무리 높은 차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얘는 x의 8승일 거니까 여기에 x의 11승이라고 하는 형태는 뭐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확신을 갖는 방법은 아까 이 내림차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심지어 경우에서도 내림차순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동일한 차수라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얘가 3번, 2번, 뭐 1번, 빵번 이렇게 자꾸 세다 보면 경우에서도 훨씬 더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기억번, 니은번. 그래서 기억번은 뭐야? x11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얘가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x6승 찾으면 되죠. 어떻게 찾으면 되니? 얘를 사용했을 때, 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x6승의 경우에는 첫째가 x의 4제곱을 한번 사용했을 때 x 4제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로 결정하시면 x 4승에 뭐가 있을 수 있죠? x의 제곱에 1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봤더니 x 4승에 2번이었을까요? x 4승에 x 곱하기 x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x 4승을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러분 찾는데 조심할 건 얘들아 이거는 한 가지가 아니야. 그지? 얘가 x4승 선택하고 얘가 x2승 선택하고 2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거하고 얘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 이런 순서까지를 다 고려해 주셔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니은번 같은 경우 나왔을 때 약간 당황하실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뒤에 시너지 있다가 넘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보다 더 쉬운 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 풀고 너무 자신감 뿜뿜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오는 문제는 이런 수준 아니면 그 다음번에 있는 문제들이 더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를 더 보죠. 요거 한번 봐볼까요? 두 개의 다항식의 관계라고 하는 건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한번 봐봅시다. 자, 어떤 걸 쳐다볼 거냐라고 봤더니 거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6번 문제 한번 잠깐 봐볼까요? 6번 문제? 6번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6번에다 별표를 하나 정도만 간단하게 좀 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살피겠습니다. 이것도 뭐 패턴은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만 그냥 일단 쭉 보면 답은 그냥 심플하게 떨어집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6번입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3승짜리의 식하고 예, 요거의 식에서 각각의 x제곱의 개수를 찾습니다. x의 제곱의 개수를 찾습니다. 여기를 p, 여기를 q다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관계라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가 전체 사수보다 높은 항들은 가급적 뭐 해라? 지워라 그랬어. 그럼 잠깐만 봐줘봐. x분의 1이 없어. 그럼 일단 x제곱이 될 때 얘는 불필요해. 지워. 관여하냐? 관여할 수가 없어. 여기 x제곱은요. 당연히 얘도 관여가 안 돼. 얘도 관여가 안 돼. 그럼 관여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요놈의 제곱이고 여기도 요놈의 세제곱이죠. 요놈의 세제곱 똑같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P하고 Q는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뭐하다?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어차피 똑같은 수식으로 막 가지만 최고 차수가 x의 9승이가 x의 12승으로 다르겠지만 어차피 x제곱을 구성하는 항은 뭐 할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관계. 높은 항은 지워라 라고 하는 컨셉인 거야. 오케이?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나왔던 6번 문제에 관한 형태는 정답이 뭐야? P분의 Q죠? P분의 Q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가능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두 문제를 부탁할 거야. 이번엔 두 문제야. 시간 잘 보시면서 4번하고 7번이 있어. 4번하고 7번 문제. 관계에 집중하시면서 4번하고 7번 한번 풀어줄게요. 4분 드릴게요. 4번하고 7번 한번 쫙 한번 풀어줄게요.
다 내시면 중간중간 비어있는 거 한번 잠깐 먼저 보세요. 다 풀었으면 채점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4번 문제는 진짜 패턴이 완전 똑같죠? 관여하지 않는 거 지우시고요. 관계성을 찾으시면은 그 값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독특하냐면 분명히 구성은 다른데 숫자가 하나는 1부터 9까지 올라가고 하나는 9부터 1까지 거꾸로 내려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x 8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숫자의 곱셈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1 곱하기 8. 여기 뒤에는 8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얘도 뭐 할 것이다. 곱셈이라고 하는 것을 교환법칙에 따라서 똑같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었던 7번도 답은 제로가 됩니다. 그럼 모든 게 이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의 특성들은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 제로나 나눗셈의 경우는 1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정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일품이나 블랙라벨이나 이런 고난도 문제들 있죠. 그쪽 넘어가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 패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출제자가 생각해봐. 어떻게 100승까지 곱하니? 그럴 수 없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뭘로? 관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구원항과 높은항은 지워라! 이렇게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이 유형은 끝납니다. 참고로 시너지에는 여기 5문제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x 3승항의 개수를 구하라! 직접적으로.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잘 보시라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잠깐 봐보자. 이게 보통 이제 그 교과서의 탐구 활동이나 이런 문제 조금 더 뭐랄까 학생들에게 조금 더 고난도 개념을 좀 심어주고자 할 때 이런 문제를 많이 쓰는데 이거 괜찮았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쌤 이거에서 x 4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고 x 6승인데 제곱밖에 안 되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맞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잠깐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풀어드릴까 하는데 일단 차근차근 차수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로 이제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 쓰는 것처럼 이렇게 차수를 일부러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x4승 어떻게 만들어지니? 라고 봤더니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게 몇 개 나오니? 5개. 개수가 어차피 다 1이어서 그래요. 쌤, x6승 어떻게 만들어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x6승은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당연히 이렇게 크로스가 되겠지. 그제? 얘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얘하고 얘. 그죠? x6승이고 여기가 아니죠. 죄송해요. 자, x의 5승과 x의 1승이겠죠? 이렇게 가겠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겠고 3승 가겠고 2사 가겠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도 몇 개? 5개. 에이, 쌤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문제 다시 봐봐요. 출제자가 물어본 게 x5승과 x4승과 x6승에 대해서만 물어본 게 아니야. 뭘 물어봤지? 위에 주어져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어떤 성질들을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쵸? 이런 거 이제 서술에서 가끔씩 낸단 말이에요, 쌤들이. 그래서 이 문제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설명할게. 자, 일정한 규칙이 나와. 어떻게 나오니? 1 곱하기 1, 11 곱하기 11, 111 곱하기 111, 1111 곱하기 1111 뭐 이렇게 지금 써놨단 말이야.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이렇게 푸는 건 너무 쉽게 풀린다 싶었지, 그제? 야, 그럼 얘가 1 곱하기 얘가 1이, 그죠? 1 곱하기 1부터 시작하나? 1 곱하기 1부터 시작하네. 여기가 이렇게 되고 11 곱하기 얘가 11이, 얘가 121이 되고 그
다음에 111 곱하기 얘가 111이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1, 2, 3 얘가 2, 1입니까? 1, 2, 3, 1 맞나요? 1, 2, 3, 2, 1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가 1, 1, 1, 1 1, 1, 1, 1 1, 2, 3, 4 3, 2 이렇게 가는 거 어라? 가운데 항의 어떤 숫자들의 기준점으로 얘가 계속 또 얘가 이렇게 뒤집히는 어떤 대칭성들을 갖고 있네.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제곱하는 거랑 얘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아이고 미끄러지네. 물어보신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냐면 잘 봐봐. 여기 있었던 얘를 요 x에다가 10을 한번 집어넣어. 10. 응? x에다 10을 한번 집어넣으면 네, 이렇게 10을 한번 집어넣으면 어떤 수식이 완성될까를 봤더니 1111111일 거야. 정확하게 1이 몇 번? 6번. 이렇게 될까? 그럼 생각해봐봐. 여기 4개짜리일 때 가운데 숫자가 4고 3개짜리일 때 가운데 숫자가 3이야. 그럼 당연히 얘가 6개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할까? 자, 만약 동의? 그러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10의 5승짜리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를 제곱하는 순간 나오는 이 결과물이 뭐냐면 10의 5승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하면 될 거야. 그럼 이게 뭐야? 10의 10승인 거거든.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이 숫자를 한번 잘 찾아봤더니 여기는요 10의 1승자리고요 여기는 10의 2승자리고요 얘가 10의 3승자리고요 얘가 10의 4승자리고요 얘가 10의 5승자리고요 얘가 10의 6승자리고요 10의 7승, 8승 무슨? 10의 10승자리라는 거 우리는 알게 돼요. 아, 그 말은 무슨 소리일까? 1 곱하기 10의 10승 2 곱하기 10의 9승 우리 십진법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다가 똑같이 10을 집어넣으면 뭐야? 10의 4승의 개수를 물어본 것이고 여기다 똑같이 10을 집어넣으면 10의 6승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10의 4승의 개수가 여기잖아요. 그렇습니까? 10의 6승의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 5하고 5를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뭐하다? 상관이 없다. 출제자의 의도는 딱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그 문제는 그와 같은 어떤 성질적인 측면을 3번에서 고려하라고 요청했는데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x에다 뭐를 집어넣어? 10을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그 모양에서 내가 어떤 반복되는 규칙을 식증법의 수의 나열을 통해서 내가 얻어간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면 우리가 5승짜리, 다시 6승짜리하고 4승짜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거 한 번쯤 그냥 기억해봐. 그냥 막 세는 것보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것도 있대라고 해서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시고 저는 이제 그 다음 번 준비하고 있을게요. 오늘 여러분 개수에서는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관계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관계. 그래서 내가 직접 세는 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관계라고 하는 거는 센스가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셨을 때 필요 없는 항들을 지운다는 느낌으로 보시게 되면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혹시 눈 안 보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다 되신 분들은 우리의 프린트를 그 뒤로 넘기시면 돼요. 자, 뒤로 넘기셔서 4페이지 한번 넘겨서 공식 무지하게 많거든요. 거기 한번 쭉 보고 계세요.
오늘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 그쪽에서 관계된 게. 자, 됐어? 자, 그럼 넘어가 보자. 4페이지 한번 같이 봐볼까? 자, 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냥 진짜 기본적인 공식들 다 있어요. 저도 오타 검수 해봤는데 특별하게 오타가 없었거든요, 공식상에서. 요건 여러분 나중에 그냥 찢어갖고요. 그냥 이것만 갖고 다니세요. 이것만 계속 보세요. 익숙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플 시너지에는 여기 공식 그대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셨다가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좀 건드려 보세요. 생각보다는 패턴이 거의 뻔하도록 나옵니다. 자, 일단 설명하죠. 지수법칙의 6번하고 7번 봐보실래요? 1번에 6번하고 7번. 그게 수원 과정입니다. 수원 과정. 그래서 여기 저희가 써놓긴 했죠. 6번하고 7번에 보시면 A의 빵승은 1이다. A의 마이너스 N승은 뭐 A N승분의 1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하나 있을 거야. 6번하고 7번. 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 그래도 보세요. 수원 과정이긴 합니다만. 수원 과정이긴 합니다만. 한 번쯤 그래도 볼만하실 것 같아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다항식의 곱셈을 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처음에 이 고등수학 상을 하면 공식 무지하게 잘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포인트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중등에서 다뤄지지 않는 완전 신박한 거, 쌈박한 거. 그게 뭐냐라는 거야. 자, 쭉 찾아가. 거기 8번 보이시죠? 2번에 8번 때부터 맨 마지막 19번 때까지 쫙 연결시켜 주시고요. 별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상 보신 분도 마찬가지로 8번 때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19번 때까지 다 별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만한 게 없습니다.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문자가 3개짜리가 유독 많습니다. 그리고 제곱이 아니라 3승되는 것도 유독 많습니다. 그거에 관한 규칙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이거를 몇 분 안에, 보통 2분 안에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쭉 볼 텐데요. 일단 저는 처음에 몇 가지 제가 저만의 루틴들이 좀 있어서 그 루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8번입니다. 자, 8번의 루틴은 저는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특강 수업 때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워낙 실수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저는 x의 세제곱, x의 제곱, 저는 항상 모든 문제의 모양을 잡고 시작합니다. 그게 실수가 적어져서 특히 문자가 많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어떻게 하냐면요, 그죠? 여기 주어져 있었던 형태에서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 세 개의 상수항들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는 뭐냐? 네, 그냥 덧셈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가운데는 어떻게 되죠? 제가 요거를 하회탈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요거 하회탈.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AB, BC, 그러니까 CA. 나 맨 마지막은 3개짜리죠.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가면 되겠죠. 짜자잔 가니까 제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장점이 뭐지? 이렇게 가는 장점이 이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계산이 섞여 있을 때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역시 동일하게 반복해 보여드리고 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그냥 다 더하는 거잖아요. 얘 더하기 얘를 해보자. 그럼 얼마? 마삼. 끝났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하회탈. 빠밤. 첫 번째가 마이너스 2, 두 번째가 마이너스 8, 세 번째가 플러스 4. 그럼 얘네들을 짜자잔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6. 끝났네. 세 번째, 뭐 해주는 거야? 얘 곱하기 얘를 갖다 해봤더니 얼마가 되니? 이거 8이 돼버리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게 되겠네. 부호가 얘들아 다른 경우들이 니네가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해. 근데 여기서 알겠지만 계산 공식 하나 잘못 삐끗하면 다 날아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웬만하면 이런 방식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뭐가 있죠?
3승짜리 공식이 있죠. 두 개의 3승짜리는 중등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올림피아드나 이런 쪽에 어려운 문제는 나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등 과정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야? 반드시 출제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가니? 똑같아. 이렇게 쓸게. 이것도 저는 패턴을 맞춰버립니다. 내림차순 정렬을 먼저 가로의 문자 기준점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3번을 쓰자. 뒤에다가 3번을 쓰자. 그럼 이게 좋은 점이 뭘까? 숫자와 문자가 막 뒤섞여 있을 때 이런 거 할 때 계산하기 굉장히 편해지고 실수가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발 가로 좀 많이 치셨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앞에다가 EX 걸자. 두 번째 마이너스 3i 통째로 걸자. 그래서 계산 한번 그냥 가겠습니다. 8x 세제곱. 자, 제곱하니까 4, 3, 12에다가 마이너스 36의 x의 제곱의 y.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 9, 2, 18에다가 얘가 54. xy의 제곱. 마이너스 27, y의 세제곱. 그럼 여러분이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을 바에 나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먼저 골격 잡고 나서 그 틀대로 던질 거야. 딱 두 정도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걸 하시면 어떤 점이 편해지냐면 인수분해가 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 거면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들을 해보시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요거 굉장히 고수를 많이 하고 최상위반이건 뭐건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를 계속 또 연습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21문제를 서술형 포함해서 50분 해봐야 돼. 물론 학교마다 60분의 문제도 있어. 개수가 늘어나면 50분 해봐. 문제는 한 문제당 1분 뭐 이 정도. 물론 쉬운 거야 빨리 풀겠지만 아무리 시간이 쌓여도 여러분이 건드릴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요거를 무지하게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제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제일 잘했던 애가 전국 400등, 전국 400등. 전국 400등에서 왔다 갔다 한 392등하고 402등하고 이소은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이소은. 의대 갔어요, 의대. 근데 그 친구가 실은 계산 실수가 무지하게 많았어. 아버지 어머니 다 학교 교사였어. 아버지도 그 고등학교 교사, 엄마도 고등학교 교사. 얘가 막 문제집 이만큼 푸는데 실수가 안 줄어.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학원에서 저를 만나게 돼서 뭐 특수한 케이스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막 누웠을 때 예? 여기 깁스하고 그 친구 수업하러 왔다니까요. 나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 친구가 제일 잘했던 친구가 그 친구였는데 일단 그 친구가 계산 실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주잖아요. 문제를 일단 거의 기계입니다. 딱 보자마자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 과정이 틀린 게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오답 정리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 이 습관 잡으려고. 그때 그 친구가 썼던 방식이 그 방식.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드리는 거니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6번 한번 봐줘봐. 16번. 자, 여기다 별표를 좀 특별히 한 번만 더 써주시겠어요? 16번에다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라고 하는 과정 보이십니까? 요게 은근히 외워두시면 좋아요.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걸 굳이 어떻게 내가 외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내림차순 정렬로 우리가 인수분해 다 가능해요. 네, 그걸로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한번 눈여겨보셔라 라고 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예 보고 갈까요? 이거 하나를? 자, 이거 16번 하나만 잠깐 넘겨가 보자. 여러분 그 시너지 갖고 계신 분들 시너지 봐줘. 시너지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드렸던 파일을 그냥 쭉 넘겨서 봐줘. 그게 119번에 있어. 파일로 갖고 계신 분들 119번. 시너지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줘. 시너지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난도로 넘어가죠. 다음 시간에는 시너지 준비해주세요. 일단원의 고난. 거기 보시면 74번. 행복한 1등급 문제라고 해서 74번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지금 풀어보시고 파일로 갖고 계신 분들 119번 문제를 하나 잠깐 풀어봐 주시고요. 이게 다 풀어져 있으면 저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대로. 그걸로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먼저 풀어보시겠어요? 얼마만큼 공식이 중요한지 한번 보고 가자. 네, 여기 프린트는 프렌테이션은 119번에 있습니다. 119번에 똑같이 동일한 문항을 실어놨습니다. 생각 잘 안 하면 앞에 공식 쭉 앞에 보면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공식은 다시 비교해봐서 비교해보면 사람들을 보시면 좋은 겁니다. 자,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이 풀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얘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차 방정식 들어가면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로도 풀 수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형태로 가서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로 푸는 방식도 존재를 해요. 근데 조립해법이 잘 안 될 때는 이게 굉장히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는 실은 내림차순 정렬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원래 내림차순 정렬은요, 조금 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를 기준점으로 배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니까 y의 최고 차수가 2차, z도 2차, x도 2차다 보니까 다 동등할 때는 어떤 한 문자 기준으로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포맷을 잡습니다. x의 제곱
x 남은 거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풀이를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자, x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x제곱이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다 보니까 요렇게 가져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x항에 들어있는 게 얘랑 얘다 보니까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요 남아있는 형태가 뭐 남았어요? 여기 x가 요거 빠졌을 거니 요거 두 개 남아서 여기도 우리가 한번 yz로 한번 그냥 묶어보니까 얘는 y 더하기 z입니다.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진행을 하시기를 혹시 여기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인수분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했을까 봤더니 얘가 y 더하기 z, 얘가 뭐 예를 들어 yz 만약에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기죠? 그쵸?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모양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인수분해를 시도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이거 y 더하기 z로 묶으면 안 돼요? 얘가 안 묶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많이 하셨다면 오늘 저는 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y 더하기 z잖아. 어차피 이거 y 더하기 z잖아. 그럼 얘도 묶어버려. 간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얘를 완벽하게 예쁘게 묶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아니야. 그렇게 안 묶여도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출제자는 그런 걸 노리기 때문에. 그러면 쌤,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잠깐만 봐주세요. y 더하기 z로 묶으면 얘는 x제곱이 딸랑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x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곱셈되는 과정에서 y 더하기 z의 제곱에 x가 있었으면 요거 하나만큼 빠지게 되면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될걸요? 그 다음에요. 여기 y 더하기 z로 묶어나가면 얘가 yz가 남을걸요? 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 곱셈되어 있는 거 마이너스 그대로 뒤로 밀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라고 얘 준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셨을까? 여기가 xx에다가 여기다 y하고 z 걸어주면 요렇게 걸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수식 자체를 어떻게 걸었어?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 가급적 순서 맞춰주세요. x, y, y, z, x. 유난의 순이라고 하는 형태로 맞춰주는 게 맞고요. 맨 마지막 이거 남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셨던 16번하고 같은 컨셉이 뭐냐면 요런 모양이네? 그럼 뭐야? 이거 사용하는 거지. 그죠? 요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어차피 얘는 결과 뻔한 거니까. 그지? 얘 어차피 3인 걸로 뻔한 거니까 얘 마이너스는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요 과정을 진행할 때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거와 똑같은 거냐면 1-z, 얘가 1-얘가 x, 얘가 1-y, 얘가 마이너스 6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기억해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봐봐. 내가 이 문제를 소개한 이유가 뭘까? 이 인간들. 이런 인간들. 자, 간다. 여기 주어진 요 1이라는 놈을요. 네, 요걸 제가 라지 A라고 그냥 바라보고 쓰시죠. 라지 A라고 똑같이 바라보고 쓰시죠.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아싸, A 세제곱. 맞아? A 세제곱. 아까 그랬잖아. 여기 있었던 거, 요거 쓰는 거야. 하회탈 버전 쓰는 거야. A 세제곱. 이걸 A라고 바라본다면 이걸 A 세제곱. 그 다음 어떻게 가지게 돼 있었냐면, 플러스 얘가 A의 제곱에, 얘가 A에다가, 가로, 마이너스. 이렇게 가게 돼 있었잖아, 원래. 원칙적으로.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마이너스 X 이거 다 더하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그 다음 여기 과정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하회탈. 짜잔, 짜잔, 짜잔. XY, YZ, ZX 써주게 돼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3개 곱하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XYZ 이렇게 끝났겠지. 근데 내가 이 임의로 잡은 라지 A는 원래 숫자가 뭐였어? 1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얘는 어떻게 바꿔?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것이고 여기는 어차피 문제 A가 1이라고 하면 이것만 남을 거니까 XY, YZ, ZX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6이 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지. 순서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거 어차피 없어지자. 이거 없어질 거고 요 결과가 얘가 5였을 거고 여기 결과가 마이너스 3이었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이걸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데 집중해야 돼. 어? 안 돼? 안 풀려? 넘어가. 어? 다시 돌아와서 봤는데 풀릴 듯 한데 이게 안 풀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방법 첫 번째 요거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 그냥 어차피 얘네들은 변형을 했을 때 이걸 묶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얘는 어차피 뒤로 빠지면 계산이 훨씬 더 심플해져.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의 형태를 준다라고 하는 컨셉들은 무조건 반드시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바꾸는 목적은 차수를 낮추는 거야. 차수를 낮추는 거야. 그리고 그걸 전개하는 과정에 제가 주로 이런 3차 방정식 이런 근거계수 관계를 근거계수 관계 아니지. 그냥 전개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을 조금씩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이 근접해서 답을 다 맞출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강조 드리니까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한번 다시 넘어가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더 드리도록 하죠. 오늘 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빠르게 더 설명드리죠. 자, 그러면 4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16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T로 치환하고 푼다.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표현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17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모양 변형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양 변형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거기 과정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얼른 소개할게요. 많이 알고 있어서 식상하죠, 얘네가? 그죠? 그래도 알고 계시라고 뭐를 언제 이게 쓰일 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 한번 써줘 볼래? 실수 ABC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주로 이 식을 많이 씁니다. 왜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이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0보다 커나 같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성립이 돼서 생각보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덧붙여오기 때문에 실수 ABC라는 단어를 그 오른쪽 하단부에 한번 좀 쓰고 넘어가시면 17번 문제가 설명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19번 교육과정 바뀌라고 지금 써놨지만 대부분 다 이거는 많이 써왔던 방식이라서요. 이건 물론 다 소개를 해줍니다만 그래도 기억은 하고 갑시다. 어떤 거야? 요거야. 보세요. x n승 마이너스 1이요. 이 공식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n이라고 하는 형태가 홀수일 때 거기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얘가 홀수다 1승 마이너스 1, 3승 마이너스 1, 5승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가 n-1, 그죠? 그러니까 x의 n-2 점점 플러스 얘가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실은 얘가 짝수여도요. 어찌됐건 간에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데 n이 짝수다라고 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요. 그냥 여기 두 개짜리 얘가 n승이 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인수분해 될지 정도만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거는 문제마다 어느 정도는 소개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거기 공식 나와 있거든요. 두 개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씩 눈여겨보시고 이런 거구나. 이거 꼭 벽에다 붙여놓고 다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첫 수업이다 보니까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그죠? 이 상황 반복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쉬면서요. 그러니까 사장 개인적으로 뭐 쉬었다고 평가하기 좀 그렇고 쉬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굉장히 생각 정리를 많이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가서 이것저것 또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서울 지역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현재 대구 지역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대구에 계신 학원 선생님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아까 선생님 그 교류하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오늘 발표 났잖아요. 교육부에서 발표 나서 지금 현재 모여서 회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뒤 학사 일정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얘기도 하고 학원은요 요즘 그거 많이 하죠. 선생님들 중에 많이 하시는 게 아프리카 생방송 있죠. 아프리카 TV 그거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형태로 가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 지난번에 뭐 한번 해볼까 하다가 유튜브가 참고로 그 유튜브가 원래 동영상 스트리밍이 바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1000명 구독자 1000명 이상인데 제가 구독자가 32명이거든요. 제 유튜브가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웹캠으로 하기엔 너무 화질이 구리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몇 개 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많이 나중에 힘들어지면 아마 실시간을 띄울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실시간으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실제 저도 어제 교회 못 갔거든요. 그 전주에는 교회를 갔었어요. 마스크 하고 다 애들 데리고 갔었는데 지난주에는 못 갔어요. 못 가서 집에서 카카오 TV인가요? 요즘에 카카오 TV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TV로 그 채널 알려주셔가지고 들어가서 가족끼리 같이 예배 드리고 어제 거의.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밖에는 나오잖아요. 저희 첫째하고 둘째는 집에서 못 나와요. 거의 뭐 저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확진자가 떴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자주 원래 장을 보러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저희가 거의 최근에 3주 동안 안 간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확진이 아무튼 그렇게 퍼져가지고 그래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이렇게 가만히 집에서만 있으니까 얼마나 근질근질해요. 집에 그 뭐라 그러죠? 트램펄린 있거든요. 애들이 좀 에너지를 발산하고 트램펄린 벌써 많이 늘어졌어요.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아직 못 나가니까 아무튼 좀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 쓰고 하는 것도 답답하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니까 알겠죠? 여러분과 그 남은 그 우리가 23일날 개강한다니까 여러분 학교 개학하신다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늘어지지 말고 조금 더 다 보완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좋은 성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덜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년 전에 지진 났잖아요. 저 그 사태를 겪었단 말이야. 재수종합반 담임으로서 겪었단 말이야.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원래 여행객 다 잡혀 있었거든. 논술 일정 여행객 다 잡혀 있었어. 그래서 논술 딱 하자마 뭐 수능 딱 보자마자 논술 따다다다 준비해서 2주간 딱 하고 딱 나가는 걸로 일정 다 잡아놨단 말이야. 연기됐잖아요, 일주일. 그거 어떻게 돼? 수능 논술도 다 연기되죠? 원래 잡아놨던 그 뭐죠? 항공권 다 날라가죠?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던 게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다행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다행이야? 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실은 제가 아직 수능 조금 더 정리를 더 하고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좀 더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친구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학생이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실제 수능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쩐지 알죠? 여러분 그 보통 수능 딱 하면 수능 본다고 하면 애들이 재수하는 애들 어떻게 하냐면 책을 다 버려요. 학원에 다 버리고 한단 말이야. 지진 났죠? 연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애들이 다 책 찾으러 왔어요. 학원에. 그 일주일이 걔네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을 거야. 빨리 뭐 수능이나 보고 빨리 놀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은 점수 진짜 산산이 부서졌고 진짜 일주일 동안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친구들은 진짜 점수가 진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랬어. 진짜 이 일주일이 너무 황금 같은 시기라.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데 저희는 나가서 당직도 쓰고 계속 질문도 받고 이래야 되니까 담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친구 한마디에 내가 참 내 스스로를 많이 반성하게 됐고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덜 당황스러워요. 지금은. 솔직한 마음은. 그래도 무서운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면서 이 시간들이 좀 잘 버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수학 문제 많이 풀어주잖아요. 앞으로 시너지 많이 풀어보면 좋죠. 알겠죠? 그럼 호응도 안 했으면 알겠어. 좀 많이 풀어보자고. 많이 풀어보고 내가 알고 있던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가서 이제 우린 나중에 고난도 문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오른쪽 5페이지 봐보세요. 대칭식하고 교환식 잠깐 소개할게요. 자, 대칭식은요. 식은 하나만입니다. 식은 하나 내에서
어떤 대칭이라고 하는 건 x하고 y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식의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것 자체를 대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 밑줄 쳐볼래? 원칙적으로 근각에서 관계를 써라.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합과 곱에 관한 형태를 갖고만 모든 거를 표시하게 돼 있다. 합과 곱? 너무 범위가 좁나? 합곱차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공식들을 쫙 봐봐. 다 합 아니면 곱이야. 2개짜리, 3개짜리 합 아니면 곱이야. 합과 곱에 관한 모든 식의 공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5승 더하기 5승이 있을 거야. 거기다 별표를 쳐줘봐. 5승 더하기 5승 생각보다 여러 학교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x 5승 더하기 x의 5승, y의 5승. 7승짜리도 있죠. 7승짜리 체크해 보세요. 7승짜리도 한번. 이게 은근히 가끔씩 학교마다 약간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엿먹으라고 그냥 낼 때가 가끔씩 있어요. 계산이 엄청 시간 걸리거든요. 그런 거 좀 연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니까 그런 단어들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맨 아래 하단부를 가보시면요. 3승짜리 공식 있죠. 아래서 세 번째. x3승, y3승, z3승은 이건 워낙 유명한 공식이니까 얘는 100% 출제입니다. 이거 안 낸 학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래 세 번째 식에다가도 정확하게 잘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과 곱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공식만 소개했죠.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몇 개 문항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풀어보는 걸로 가봅시다. 자, 일단 6페이지 한번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 몇 개 풀어보고요. 정리 한번 해보죠. 12번 한번 체킹해 주시겠습니까? 12번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기시면 26번 한번 체킹해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9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번하고 26번하고 29번이요. 12, 26, 29. 시간을 7분 드릴게요.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 다 푸신 분들은 중간중간 나와 있는 문제들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안 풀리면 뒤에 거 넘어가서 빨리 봐요.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연습하는 거야. 안 풀려? 넘어가. 다시 봐. 또 다시 봐. Bluetooth mode. 자, 한번 다뤄볼까요? 여기까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좀 씁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제일 답이 안 나오는 게 일단 26번일까요? 그치? 제가 도전해보니까 답이 나오신 분들이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요거 정리하셔서,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얘는 A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C의 제곱 A, B, B, C, CA, 그죠? 요렇게 줘서 계산할 거다. 그럼 얘가 3이지 않겠냐? 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1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A, B, B, C, CA까지 찾았을걸?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3개짜리가 나오잖아. A, B, C가 나오잖아. 당황스러운 거라 여기서. 근데 내가 아까도 여러분 얘기했잖아.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를 그냥 괜히 줬을까 출제자가? 아, 물론 괜히 줬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미친 출제자가 이걸 괜히 주겠냐? 실수한다 아까 내가 주목해서 뭐라 그랬잖아. 어떤 걸 뭐라고 했어?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1이야. 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도 1이야. 1이 똑같잖아. 아, 그렇다면 쌤, 여기에서 요청하는 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결과에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뺐더니 얘가 제로가 돼버리네. 맞아, 이게 제로가 됐다니. 그럼 이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요 단어가 이 단어랑 결부되면서 요 식의 조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야. 어떻게 볼 거냐. 어차피 실수라며. 그럼 결과적으로 제곱이 더해서 0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뭐? 얘가 제로, 그리고 얘가 제로, 그리고 얘가 제로. 뭐냐? A가, B가, C가 같아지는 이 케이스 하나밖에 없었던 거라. 그러면 얘는 쉬워지잖아. 이거의 결부에 대해서 보시면 그럼 얘는 얼마? 3분의 루트 3일 수밖에 없었던 거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통째로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 곱해주면 이거 뭐가 돼요? 3분의 루트 3의 몇 제곱? 세제곱과 같더라. 그래서 얘가 3의 30, 27분의 얘가 3루트 3이 되다 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더라? 9분의 루트 3이 되더라가 거기 주어졌는 26번의 정답.
그쵸. 그래서 거기 주어진 형태의 정답이 3번으로 언급되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마 집에 갈 때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떠올리자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 너네가 은근히 답이 잘 안 나와도 어디까지 다 갔는데 이런 된장 이거 뭐야?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쌤, 그것도 그럼 외워야 되나요? 아, 맞아요. 외워두면 좋겠지만 익숙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다른 데는 없었을까? 실제로 12번에 실수란 단어가 없습니다. 문제 찾아보시면 실수란 말이 없는데 얘는 유일하게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 거라고. 자, 29번은 어디 갈까? 요강 보시고 이거는 뭐 여기 제곱 붙이는 순간 딱 모양이 합차구조 합차구조 그죠? 100-1, 100 플러스 1, 뭐 100-1, 100 플러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써보자고. 자, 여기 과정이 얼마야? 100-1 얘가 99죠. 그럼 얘가 99라고 써주면 되고 100 플러스 1 얘가 101이라고 쓰면 되고. 아 그래? 100-2다라고 하는 형태는 얘는 그러니까 10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얘가 한 번은 98이 있고 얘가 102가 있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이 과정은 100의 제곱 마이너스 99의 제곱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가 되다 보니까 한 번은 빼게 되면 얘가 1로 시작할 거고 얘가 맨 마지막에 얼마? 199로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곱셈돼 있다는 거야. 이게 다 곱셈돼 있는 형태인데 거기에 200n을 갖다 곱하게 돼. 200n을. 그래? 그럼 뭐야? 여기 200은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다 200을 붙였어. 그럼 여기다가 n을 여기다 가운데다 뿅 붙이면 1부터 연속적으로 200까지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뭐야?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99와 101 사이 이 n은 얼마? 100. 참고로 세 자리 단수라고 요구했고요. 그럼 얘가 1부터 짜라란 200까지 곱하는 거니까 1부터 200까지 곱하는 거니까 이 m을 그냥 200이라고 잡아도 문제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개수적인 처리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 갖고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이런 26번 같은 경우는 좀 짜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자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상황 속에 하필이면 이런 단어를 줬을 거야. 얘는 왜 하필이면 세 자리 단수 이런 말을 줬을까에 맞춰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만 소개하고 그냥 끝낼게요.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 대부분 많이 보셨던 패턴들이긴 하겠지만 요 과정이 뭐겠냐 이거. 이거 뭐야? 내림차순. 내림차순 뭐야? 여기 주어진 형태가 이거 a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가 b, 여기가 얘가 b, 맞죠? 그 다음에 a가 되니까 얘가 c. 네, 그 다음에 여기 a 하나 걸어주면 얘가 c제곱 들어가고 저기 앞쪽에 b제곱 들어가는 거 똑같죠? 그쵸? 아까 보던 거랑 같은 거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죠? 아까 우리 보셨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어디? 아까 고난도 문제하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 기억해요? 이렇게 잡으시면은 얘는 b 더하기 c, c 더하기 a, a 더하기 b, 마이너스 2abc. 아까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기억해? 오케이. 그래서 요 구조를 다시 한번 빠방 때려 박으면 생각보다는 심플하게 계산이 완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한번 자꾸 가져가 보셔라 라고 하는 게 문제 본질이고 그게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전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실력 점수하고 거의 대부분 문제집 실려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제가 마지막 설명하고요. 거기 내용 잠깐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죠. 23번입니다. 자, 23번은 제가 왜 이야기 드릴까 한번 생각해봐. 23번은 도대체 왜 굳이 이걸 보자고 얘기할까라는 건데 일단 문자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의 n제곱 곱하기 얘가 2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이게 함수의 표현법 때문에 여러분 보고 기억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진짜 그지 같잖아,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이 n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n의 정체가 뭐니? 문제에서 보니까
자연수야. 여러분이 앞으로 수원까지, 수투 아니야. 수원까지 가는 과정의 대부분의 이 애는 자연수권이야, 자연수. 우리가 보통 자연수를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쪼갠다고 하면 짝수냐 짝수가 아니냐는 나누는 거지. 이제 홀수냐 짝수냐 나누는 거지.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자연수를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특별히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워낙 부호가 바뀌는 게 많다 보니까 홀짝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n이 홀수일 대로 여러분이 상상해서 가보자라는 거야. 자, 얘가 홀수가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홀수가 들어가면요. 이게 짝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의 케이스는 당연히 얘가 반복적이잖아요. 그죠? 요거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얘 플러스가 될 것이고, 여기 당연히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a, 2분의 a 없어지고요. 2분의 마이너스 b, 2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요 결과가 마이너스 b가 나오고요. 2분의 a가 동시에 사라지고요. 여기에 케이스가 얘가 b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셈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끝. 홀수일 때. 두 번째. 이번에 뭐야?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 이걸로 또 가는 거야. 그럼 여기다 똑같이 이거 짝수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앞쪽의 케이스가 2분의 a 더하기 b로 가겠고 여기에 짝수가 들어가는 순간 홀수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 곱하기 가로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네,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다 들어가도록. 자, 그러면 여기도 계산해 보니까 얘가 뭐가 나와? 얘가 b가 나와. 요거 뭐가 나와? 이거랑 이게 사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b가 나와. 곱해주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 무슨 얘기야?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도대체 이 문제의 정체는 도대체 우리가 배웠던 거에 뭡니까? 그냥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거. 그거 왜 없어? 다만 표현상이 되게 여러분한테 복잡하게 막 던져주지만 너 n이 뭐야 이거야. 너 n이 뭐야? 자연수인데요.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 볼게요. 짝수와 홀수로 나눠보자. 그 이유가 이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 때문에 그러하더라고요. 자,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뻔히 보이는 패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해서 날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오케이, 곱셈 공식 조금 더 다시 한번 단도를 쳐보자.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요거 좀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시너지까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잠깐 한번 쉬었다 갈 거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뒷버전에 해당되는 나눗셈 버전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조립제법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거까지 마무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로 오늘 두 가지를 동시에 그래도 볼 겁니다. 시간이 웬만하면 다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셔서 부족한 것도 채워보고 또 풀어보고 이런 자꾸 부딪히는 작업들을 해볼 테니까 아무튼 잘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현재 시간은 45분쯤 되니까 8시 정도까지 15분 정도, 15분 정도 빨리 한번 잠깐 뭐 나갔다 오시면 나갔다 오시고 갑시다. 핸드폰은 앞쪽에 갖고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알아 쓰시고 갖고 오시면 된다. 학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시너지는 그냥 어떤 강의랑 다니는 거. 그 강좌는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보강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서, 보인고.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합시다.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